네, 여러분들이 하신 거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empty 리스트를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변수 이름은, 리스트의 이름은 integers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integers.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개의 난수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append 이렇게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10번을 호출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메서드 호출하는 게 10번 동작이 반복이 되니까 반복문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for in range 10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0번을 반복하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10번을 반복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서는 변수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한 번 반복하고,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코드는 integers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하는 거고요. append를 할 때는 랜덤 모듈에 있는 rand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 자, rand range 함수를 이용하실 때는 시작값, 끝나는 값을 주시면 되죠. 시작값, 우리는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 이하니까 11이라고 하죠. 11이라고. 네. 이렇게 난수를 만들고 그 난수를 리스트에 append,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주석으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좀 적어드리면, 이거는 빈 리스트를 생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반복하면서, 그죠? 10번 반복하면서, 여기서 한 일이 뭐냐면, 난수, 마이너스 10 이상, 그리고 10 이하의 난수를 어디에? 리스트에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문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포문이 10번이 실행이 됐겠죠. 10번 실행된 다음에 integers라고 하는 그 배열을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숫자 10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저장되어져 있는 그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난수를 생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실행할 때마다 들어가는 그 난수들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0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 마이너스 10도 들어가고요. 플러스 10도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됐죠. empty 리스트를 만들어서 난수 10개를 저장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른 셀에다가 할게요.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또 다른 리스트는 뭐냐면, 이렇게 양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 위치에 true,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 위치에 false, 이런 식으로 몇 개, true와 false가 모두 10개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positives라고 하기로 했죠. true와 false를 저장한, 그죠? true 또는 false를 저장할 빈 리스트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하면 됩니다. for. 자, 여기서는 integer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직접 하나씩 꺼내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이 배열은 이 녀석 가리키죠. 첫 번째 원소를 저장해서 그 첫 번째 값이, 즉 10이라고 하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값을 또 x에 저장을 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거를 여기 있는 10개의 원소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if문을 만들기 위해서 x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스트 인티저스를 그 반복하면서 하면서 무슨 일을 해주시면 되냐면 x가 0보다 큰 숫자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요. 0보다 큰 숫자이면 positive에는 무엇을 어펜드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true라고 어펜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으면 positive에는 append false라고 하는 불리한 값을 append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출력하면 되죠. positive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10, 이거 양수죠. 이거 true. 마이너스 3, false죠. 음수. 1, 양수죠. true. 마이너스 8, 음수죠. false. 마이너스 5, 음수니까 false죠. 다 맞겠죠. 네. 제일 끝에 4는 양수니까 true. 마이너스 5니까 false. 이렇게 됩니다. 9, true.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코드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비어있는 거를 만든다. 그 다음에 어펜드 한다. 비어있는 거를 만든다. 조건에 따라서 무엇을 어펜드 할지 결정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요렇게 넣으신 분 계신가요? 뭐 요렇게나 혹은 요렇게? 네. 이거는 뭐예요? 요렇게 넣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죠, 스트링. 이거는 문자열을 넣는 거예요. 이거 요렇게나 요렇게 쓰는 거는 문자열을 저장하겠다는 뜻이고요. 요렇게 쓰는 거는 true, false라고 하는 그런 상태. 네.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상태. 불리언이라고 하는 타입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시는 분 계세요? 요거는 여기서 꺼낸 값을 저장하는 변수는 i죠. 근데 여기서는 뭘 사용했어요? x.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네, 코드가 동작하긴 할 겁니다. 왜 동작하냐 하면 위쪽에서 우리가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복사를 할 때 만들었던 변수 x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드가 에러 없이 실행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x는 인티저스에서 꺼낸 값은 아니죠. 그래서 리스트에서 꺼낸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x라고 했으면 여기도 x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를 a라고 했으면 여기도 a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밑에 있는 코드 두 번째 문제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자, 처음에 무엇을 만들 거냐면 젠더 코드라고 하는 이름에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 거죠. 여기는 처음에 비어있는 걸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0 또는 1을 무작위로 넣기 위해서, 어펜드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것도 몇 번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냐면 10번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for 10번 반복하겠다. in range 10번. 여기까지 똑같죠. 자, 그러면은 새로운 원소를 추가를 하실 때에는 gender code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고, 난수를 만들어낼 때는 random rand range 사용하시면 되고요. 0은 포함해야 되죠. 2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0과 1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0 이상 2 미만의 정수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0과 2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젠더 코드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네, 1하고 0만 딱 들어가 있죠. 1하고 0만 들어가 있고 이거 개수는 10개 10번 반복했기 때문에 개수는 10개일 겁니다. 그리고 1과 0이 들어가 있는 순서는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네, 0100 근데 그 다음에는 1111 또 다른 경우에는 뭐 100 10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랜덤 난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만약에 1이라고 있으면 이거를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바꾸고 싶은 거고 0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으면 male이라고 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죠. 일단 male이나 female과 같은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반복을 하면 돼요. 무엇을 반복을 하시면 되냐면 자, 이번에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할까요? 코드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뭐 간단하게 x라고 해도 되고 뭐 i라고 해도 되고 y라고 해도 되고요. 젠더 코드 안에는 코드 값들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변수 이름을 코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네, 변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변수 이름을 그 변수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잘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변수 이름은. 네, 자 여기서 검사할 거는 뭐예요? if 코드가 0이냐 이거를 하는 거죠. 0이면 어디에? gender에는 append 무엇을 하겠다? 네, 1이라고 하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elif 코드가 1이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1하고 0 밖에는 저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코드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뭐 굳이 또 한 번 비교할 필요 없이 어차피 0하고 1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0이 아니라면 1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else로 끝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코드입니다. 둘 다 가능한 코드고. 자, 이때는 젠더에 무엇을 append 하시면 되는 거냐면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append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젠더라고 하는 리스트를 프린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1은 우리가 female이라고 하기로 했죠. 1은 female 맞네요. 0은 male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0 male이죠. 1 female이죠. 아마 다른 것들을 다 순서대로 해봐도요 맞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 전에 드렸던 문제 2개에 대한 코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에러가 있거나 뭐 안 되는 그런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다들 잘 되는 걸로 알고 그럼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다룰 게 뭐냐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를 리스트 네포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 번역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네포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리스트 컴프레hens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컴프레hension. 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리스트에 어떤 그 값들을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값들을 그 반복해서 append, 추가하는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쓰는 그런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방법인데,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것들이 뭐냐면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값을 저장하고 출력하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이런 순서였어요. 비어있는 거 만든다, 몇 번 반복한다, 반복할 때마다 append 한다. 이거였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한 문장, 한 줄로 쓸 수가 있어요. 한 줄로. 그게 리스트 컴프리헨션입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 자, 그러면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쓰는 코드와 쓰지 않는 코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비어있는 빈 리스트에 empty 리스트에 비어있는 리스트에 1부터 10까지 정수를 순서대로 1, 2, 3, 4, 5, 6 이렇게 정수를 오름차순 순서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1, 2, 3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 10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실 때에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그냥 1, 2, 3, 4 타이핑만 빠르면 1부터 10까지 쭉 하고 넣으면 돼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는 반복문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한 거죠. 우리가 저장할 때 1부터 10까지 넣을 수도 있지만 1부터 100까지 넣을 수도 있고 100만 번까지 넣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거 넘버스라고 변수 이름 할게요. 일단 비어있는 거를 만든다. 그 다음에 비어있는 거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저장한 값들을 찾는다. in range 1부터 10일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1부터 1 이상 10일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꺼내면, 그럼 1, 2, 3, 4, 5, 6, 7, 8 오름차순 정수들이 있죠. 자, 이거를 어디에다가 numbers에다가 append x를 append 하면 되죠. 자, 여기서는 x가 변수가 필요해요. 그죠? 여기서는 그냥 10번 반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그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숫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append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가 필요해요. 그죠? 제대로 만들어졌겠죠? 프린트 넘버스.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번부터 3번까지를 한 줄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리스트 컴프리헨션. 리스트 컴프리헨션. 자,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선 변수는 있어야 되겠죠. 넘버스, 또 넘버스라고 할게요. 아니면 다르게 하기 위해서 넘버스 2라고 할까요? 여기는 이건 리스트가 돼야 되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리스트예요. 그죠? 그럼 리스트. 자, 여기에 우리는 어떤 값을 저장하면 돼요. x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면 돼요. 근데 그 x는 in range 1부터 10일.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numbers 2. 어때요? 여기 있는 numbers와 여기 있는 numbers는 똑같죠. 이렇게 간단하게 요렇게 쓰는 문법. 요렇게 쓰는 문법을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
이 문법이 되게 독특해 보이는데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거의 영어 어순처럼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리스트에 x를 추가해 주세요. 그 x는 이런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어순하고 우리말 어순하고가 반대여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를 생각하실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리스트에 x를 저장해 주세요. 그 x는 이런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범위 안에서 숫자 하나를 꺼내면 그건 1이 되겠죠. 1이라고 하는 거를 리스트에 추가를 했으면 두 번째 숫자를 범위 안에 있는 두 번째 숫자를 꺼내겠죠. 두 번째 숫자는 2. 그 2를 요 x, 그러니까 리스트에 저장. 범위 안에 있는 세 번째 숫자를 꺼내겠죠. 세 번째 숫자는 3. 그거를 어떻게? 리스트에 추가. 이런 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어펜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동작이 그냥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넘버스가 가리키는 거는 뭐예요? 이 변수 넘버스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배열이란 배열에다가 어펜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 죄송합니다. 리스트에 x를 어펜드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있는 녀석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표현식 안에다가 리스트 대괄호 안에다가 어펜드 해야 될까? 그리고 이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반복문. 이거를 넣어주는 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4, 9, 2는 3, 3, 9, 4, 4, 16. 네. 자, 어떤 숫자들인지 아시겠죠? 이런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수들의 제곱들로 이루어진 리스트. 1부터 10까지 정수들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두 가지 방식으로 다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방식으로도 만들어 보시고 두 번째 방식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좀 문법이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방법만이라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시면 좋고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잘만 사용을 하면 코드를 되게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간결하게. 네. 타이핑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다들 하신 것 같아요. 잘 되세요? 잘 나와요? 아니에요? 조금 기다려요. 저는 처음에 그 파이썬을 처음 접할 때 이 리스트 컴프레hen션 문법을 보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하는 약간 좀 어색하긴 했었어요. 이게 다른 언어, 제가 여러 가지 언어들을 써봤는데 사용하고 있고 뭐 자바라든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많이 다뤄봤는데 이런 문법은 정말 그 파이썬에만 있는 다른 언어에서는 보기 힘든 조금 독특한 그런 문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하고 쓰는 게 조금 불편했었는데 몇 번 연습하다 보니까 되게 이게 되게 편리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연습 문제를 드릴 거니까 요거는 같이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변수 이름을 squares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quare라고 하는 단어가 제곱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squares, 그럼 제곱들을 저장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선은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겠죠.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반복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10까지니까 1부터 11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레인지 안에서, 이런 범위 안에서 숫자들을 하나씩 꺼내면 1, 2, 3,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는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 squares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무엇을 어펜드 하면 돼요? x를 두 번 곱한 거. x를 두 번 곱한 거는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파이썬에는 또 어떤 연산자가 있죠? 별표 두 개. 별표 두 개가 뭐냐면 x를 제곱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수학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x 제곱. 그럼 x 3승 그러면 이거는 파이썬에서는 별표 두 개 쓰고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자,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스퀘어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냥 일부러 빈칸 한 줄을 남겨둬요. 그러면은 얘랑 얘는 다른 거구나 뭐 이렇게. 근데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분율은. 어때요? 원하는 대로 됐죠? 1, 2는 4, 3, 4는 9, 4, 4, 16, 5, 25 그죠? 10 곱하기 10은 100 이렇게. 자, 이거를 그러면 리스트 컴프레hen션으로 어떻게 하느냐. 변수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squares2라고. 우리는 squares2도 뭐가 될 거냐면 리스트가 될 거예요. 그죠? 이 리스트에는 무엇을 저장할 거냐면 어떤 숫자의 제곱을 저장하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squares2는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에는 어떤 x라고 하는 어떤 숫자의 제곱을 어펜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x가 어디에 있는 거냐? x가 어디에 있는 거냐? in range
1부터 10일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스퀘어스트는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에는 어떤 숫자의 제곱을 저장하는 거다. 그러면 그 어떤 숫자라고 하는 것은 in 이런 레인지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린트 해볼까요? 스퀘어스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조금 연습해 볼까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런 리스트가 있다라고 난수 10개 저장해 볼까요? 난수 10개. 넘버스라 넘버스 워낙 넘버스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냥 변수 이름 그냥 넘버스라고 할게요. 넘버스라고 하는 이름의 리스트에 넘버스라는 이름의 리스트에 정수는 어떤 범위로 할까요? 0 이상으로 할까요? 0 이상 100 이하. 0 이상 100 이하. 앞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0, 100 이렇게 작은 괄호를 쓰면 0 이상 100 미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 공통적인 표기법이에요. 그 문서를 보시면 레인지를 표시할 때 포함되는 쪽은 대괄호, 포함되지 않는 쪽은 소괄호. 이렇게 쓰는 게 그 일반적인 표기법이고요. 그럼 이렇게 쓰면 0 이상 10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100 미만으로 할게요. 0 이상 100 미만 범위에 난수 10개를 저장하는 그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 코드는 사실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지 않는 거는 위쪽에서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코드예요. 그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세요? 아니면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요거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만 이용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코드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네. 위쪽에 이거 있었죠. 네. 0 이상 100 미만 범위 아까 똑같죠. 그죠? 0 이상 100 미만
정수들의 난수를 리스트에 저장하자 이거였었단 말이에요. 일단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10번 반복하면서. 자, 여기서는 변수가 필요가 없었죠. 그죠? 우리가 저장할 거는 이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해야 될 값은 난수를 저장하는 거지 range 안에 있는 거를 저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range를 사용하는 목적은 몇 번 반복할 거다? 10번 반복할 거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변수 이름을 만들 필요는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append 할 값은 뭐예요? 요만큼. 이것만 append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랜덤 모듈을 사용해서 난수를 만들어주는 함수 landrange를 사용해서 landrange가 만들어주는 랜덤 넘버 난수를 append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쭉 내려와서 자, 우리는 numbers를 만들 거고 여기에 이거는 리스트가 될 거고 이 리스트에는 무엇을 append 할 거냐 하면 random.rand range 0 이상 100 미만 이거를 append 할 거죠. 맞아요? 그죠? 자, 그냥 이렇게만 쓰면 이거는 난수 몇 개를 저장하는 리스트가 될까요? 난수가 몇 번 생성했어요? rand range 몇 번 호출됐어요? 한 번 호출됐잖아요. 한 번. 모르겠어요. rand range라고 하는 메서드 함수를 딱 한 번 불렀잖아요. 한 번 불렀으면 난수도 딱 한 개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저장했으니까 얘는 난수 한 개만 숫자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넘버스. 숫자 하나, 7 하나만 저장되어 있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range, rand range. 얘가 47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7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몇 번 호출할 수 있으면 돼요? 얘를 10번 호출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뭘 쓰는 거예요? for in range 10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변수 이름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 변수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x라고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x를 사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돼요. x가 있어도 동작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 없어도 똑같이 동작하죠. 자, 이 코드를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버스는 리스트입니다. 랜덤 넘버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랜덤 넘버가 몇 번 만들어지냐면 10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10개의 0 이상 100 미만의 숫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됐습니까? 됐죠? 네.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요. 이번엔 조금 어려운데 위에서 만든 여기서 만든 난수 10개를 저장하고 있는 넘버스가 있어요. 넘버스에 저장된 숫자들 중에서 짝수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아까 사실은 이거 우리 오전에 했었던 거죠. 오전에 했었던 겁니다. 코드 잠깐만 리뷰 좀 해볼게요. 여기서는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자, 오전에 어떻게 코드를 만들었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난수들이 저장된 리스트가 있었고 비어있는 evens라고 하는 비어있는 배열 하나를 만들어서 이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서 그 원소가 짝수인 경우에만
events에 append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홀수는 생각 안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 없는 거죠. events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서 그 값이 짝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해 보고 짝수이면 append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어떻게 하느냐?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는 if문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자, events라고 할게요. events는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스트는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숫자는 for, 그 숫자는 in 뭐 안에 있어요? numbers 안에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numbers 배열에서, 그죠? 이게 numbers 배열이죠. numbers 배열에서 첫 번째 값을 꺼내서 그걸 그대로 리스트에 append.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꺼내서 그걸 그대로 다시 append. 세 번째 값을 꺼내서 그냥 그대로 리스트에 append. 그러니까 이거는 복사랑 똑같은 거예요. 복사랑 똑같은 거고 이 뒤에다가 if를 써주는 거예요.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문법이. 그리고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결과를 줍니다. 73은 홀수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14는 짝수니까 append가 돼요. 3은 홀수, 38은 짝수, 91 홀수, 31 홀수, 38 짝수, 86 짝수, 80 짝수, 그리고 5는 홀수. 이렇게 해서 짝수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냈어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위쪽까지는 그래도 할만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면 조금씩 문법이 좀 복잡해져요. 자,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x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x는 넘버스에서 꺼낸 값입니다. x가 짝수인 경우에만 append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말 어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x를 저장할게요. 그 x는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있는데 만약에 x가 짝수인 경우에만 append를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 홀수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기에서 뭐만 바꾸면 될까요? 여기 조건식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라 1이다 라고만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if를 너무 일찍 했군요, 제가. 자, 그럼 요거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 하나를 드릴게요.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요거보다는 조금 쉬운 그런 걸 드릴게요. 자, 다음과 같은 문자 리스트가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일 이름들을 한번 넣어볼까요? 바나나, 케이크, ABC로 생각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D로 시작하는 과일 뭐 있나요? 혹시 아는 거 있어요? 두리안? 뭐라고요? 두리안? 이게 스펠링이 맞나요? 제가 스펠링 잘 모르겠어서. 이는 잘 모르겠고 그냥 뒤로 갈게요. 더우니까 워터멜론 맞나? 네. 한 요 정도로 하죠. 네.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정도만. 자, 이렇게 이거는 문자 열들을 저장하는 리스트예요, 그죠? 네.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열, 바나나라고 하는 문자열, 체리라고 하는 문자열, 두리안이라고 하는 문자열, 뭐 워터멜론이라고 하는 문자열. 멜론의 L이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모르겠네. 네. 틀리면 여러분들이 고치시고요. 고치시고. 자,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들어 주시냐면 fruit, length, z를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에는 무엇을 넣어 주시면 되냐면 애플의 글자 수, 바나나의 글자 수, 체리의 글자 수, 두리안, 워터멜론의 글자 수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글자 숫자를 계산하는 함수의 이름은 length 줄여가지고 length. 이거는 if가 없기 때문에 조금 쉬울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무슨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냐면 leng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fruit lengths라고 하는 것은 대괄호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는 무엇을 저장할 거냐면 x라고 하는 값에 length 길이를 저장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x가 어디 있는 건지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x가 어디 있는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for x in 리스트 이름이 뭐예요? fruit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지 않으세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 대해서. 네. 애플 숫자 5개 맞죠? 개수 다. 그다음에 바나나 하나, 둘, 넷, 여섯 맞죠? 체리도 글자 수 6개, 두리안도 6개였었군요. 여기 워터멜론은 1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다들 잘 되시나요?